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무척 힘들고 지겹고 정말 고단하시죠. 그러나 참 고맙게도 정말 다행히도 이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차츰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는 정말 엄청난 이 혼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자연의학회에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정말 보내는 메시지를 오늘은 전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건강뿐만 아니고 뭐 경제, 사회 여러 방면에 엄청난 이 변화가 앞으로 닥쳐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정말 무심직하고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걸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윌리엄 맥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아주 명제를 남겼는데 그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의 운명과 함께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이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코로나가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온다는 게 대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참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정말 이 담론의 의미는 우리가 이 한국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굉장한 축복이고 사실은 엄청난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 지구촌 이웃들에게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구촌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옛날처럼 자유롭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과연 코로나에 강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연의학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선재광 박사는 대한한의원 원장이시고, 우리 또 학회에, 자연의학회에 또 이 감사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한의원을 운영을 하면서, 참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가 단골 병원입니다. 사실은 제 주치이시고요.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병식 원장은 사실은 경주에서 지난 15년 자연의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산속에서. 참 고생도 많았는데 또 그걸 다 뚫고 나와서 이 자연의학이 오늘날 이렇게 정말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인의 소위 코로나에 강하다 하는 말은 면역력이 강하다는 뜻인데, 이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같습니다. 예. 우리 조 박사는 그동안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선 이 먹거리와 우리 코로나의 관계에 대해서, 면역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한국인이 코로나에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저희들 한국인의 밥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식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지표를 봐도 그 근거가 확실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 기대 수명이 82.7세거든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으로는 80.7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제 더 상위에 속하는 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질환 사망률을 봐도 대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요. 특히 한국인의 비만율은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한국인의 이러한 양호한 건강 지표는 이 먹거리 식단과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봄철이니까 이제 봄나물들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산에 들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채소 그리고 이런 나물들을 또 주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봄나물이 뭐 거의 보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간에 좋은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이 미네랄, 비타민, 파이토케미칼 이런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죠. 예. 그리고 한국인들은 또 이 한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김치와 된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발효식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발효식품이 또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바실러스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장에도 좋고 또 발효식품이 또 장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영양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 음식보다 건강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네.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자연에 갇혀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가 면역력이 강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반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찬 문화. 그렇죠. 네. 이 외국에는 이런 거 잘 없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반찬으로 쓰는 게 양념 가지고 한 마늘이라든가 네, 뭐 양파라든가 양파, 예. 또 이 고추 네, 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제고 항암제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양념에 대해서 하면 우리 선 박사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게 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고기를 최근에는 많이 먹지만 아직도 우리는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하면 예. 우리 고기 먹는 양은 굉장히 그렇죠, 적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선 박사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음식이 가장 건강식으로 평가받았던 음식이 이제 지중해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리, 프랑스에 우리가 선방의 대상이었는데 사실은 그쪽 이태리, 프랑스가 제일 고생하고 있잖아요. 겨울철 음식을 먹고 있지만은 지금 제일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데 네.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은 쉽게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극복한 그 이면에는 당연히 음식이 있었죠. 한식이 있었는데 한식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하고 이제 조 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식이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몰라요.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박사님 질문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음식이 한식 문화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는 그런 문화였어요. 어떻게 하면 훼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가 있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던 흔적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찬, 이제 잡곡류를 오곡을 먹는다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도 먹었지만 반찬이 아까 말 전부 항산화제, 항암제, 항노화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 마늘, 최고의 항암제. 최고예요. 1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캡사이신이 많이 드는 고추 같은 경우도 몸을 따뜻하게 해서 피를 맑게 하는 최고의 음식이자 약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또 혈관을 확장해주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발효 음식, 장문을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왜냐니까 식은 약식은 동원이다. 약과 음식이 하나인데 약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기하고 미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쓰게 되면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음식은 기미가 있지만은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갖기 약하고 음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지금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음식이 특히 김치라든가 된장 그다음에 각종 양념이 이번에 코로나를 깜짝 놀라게 극복할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양념류가 이제 대식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면역을 높이니까 면역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사실 뭐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한식이 지중해식을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생각나는 게
우리가 참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뭐 선박사는 예약하고 크게 고개를 끄덕일 형편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저 세대는 정말 굶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못 살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학자들은 절대 빈곤이 물러간 게 한 80년 대개 후반 뭐 올림픽 할 그 무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까 우리 조박가 정말 이야기가 불과 한 30년 만에 이게 우리가 60년대 우리 기대 수명이 54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30년이 벌어졌잖아요. 87세 그러면 82세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뭔가 체질이 강해서 아마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위생적으로 나아지니까 기대 수명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춥고 가난했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세계 최고 저만 하더라도 이게 좀 건강 잡수 제일 세대거든요.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에 강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조 박사는 이 먹거리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 습관 전반에 조 박사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사실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인들이 뭐 체질이 건강해서 뭐 충분히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저는 그동안 이제 우리 만성질환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도 서구처럼 만성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의 건강 관리에도 특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이 뭐 식문화도 이제 서구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운동도 많이 부족하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의외로 이제 비만율을 보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서구인들보다는 날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인들 비만율이 5.3%거든요. 이게 OECD 평균은 19.5%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계인의 건강 지표 중에 이번 비만율이 이 코로나19 사망률과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사망률이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미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또 비만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망자 기저질환을 보면 고혈압이 66%, 당뇨가 44%, 호흡기질환이 30% 이런 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국 그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인데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이제 밝혀진 것처럼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 리셉터에 잘 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는 게 이게 혈압을 올리게 만드는 효소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기저 질환 중에 이 고혈압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이제 폐와 심장, 신장 조직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장기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또 치명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뭐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날씬한 한국인들이 중등한 서구인들보다 그만큼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표가 되고 그래서 코로나19에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 박사도 또 우리 한국인의 생활 습관에도 불만이 많죠. 와,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참 어찌 보면은 대단한 저는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아갈수록 느낍니다. 그게 이제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했고 자연이 건강이라는 걸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는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면서 나는 자연인을 보면서 50대 중반인데 그런 경우 많아요. 췌장암 말기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곧 죽게 됐는데 3개월 내로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어서 이제 10년째
더 건강하게 사는 걸 보면서 이제 현대인들이 좀 자연을 이해하고 너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 시간도 많고 음식이나 환경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남북한 대처대가 있고 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건강하게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는 우리 이제 이성 박사님 세대는 진짜 건강한 1세대인데 지금은 스트레스하고 음식하고 이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요번에 계기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조금 음식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줄이고 수면도 좀 적당히 하고 그다음에 일도 좀 줄이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좀 더 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 민족은 강하기도 했지만은 자연을 하나로 봤기 때문에 건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계기로 이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 순응해서 자연에 맞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책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10,000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환경이나 생활 습관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 특히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정말 참 자꾸 서구화되어 가니까 이게 좀 걱정이 아닐 수가 없고 또 그랬는데도 아직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 오면은 이 부모들은 아직도 이 전통식을 그렇죠, 차려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밖에서 먹는 거 점심 때 예, 한 끼 좀 자기 마음대로 맞습니다. 예. 그저 서구식 패스트푸드에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빠져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집에서는 보통 그런 거 잘 안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엄마들이 아직도 조금은 보수적인 이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체질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건강 척도가 이 자기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죠. 네. 이게 뭐 거의 뭐 이 건강 염려 수준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병원을 2배를 찾아간답니다. 네. 건강에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생활하면은 건강에 안 좋다 하는 거는 알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주관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한국인들이 거의 건강 염려증 뭐 정도 수준으로 뭐 그 통계를 보고 저도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이제 새해마다 제일 뭐 먼저 소원으로 비는 게 본인과 가족들이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해 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요. 물론 이제 작심삼일이 자주 반복이 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뭐 이 건강을 좀 챙기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건강 보조식품을 또 잘 챙겨 먹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국가별 1인 평균 건강 보조식품 지출액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1인당 GDP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15달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또 저희가 이번에 뭐 진단 키트도 지금 이제 외국에 수출되고 뭐 어제는 보니까 미국에도 수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있고 또 저희가 또 우리 또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이 아직도 살아 있고 또 저희 자연의학 통합의학이 또 한국에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많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요즘 그 TV 보면은 이 자연인이라는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자주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 앞으로 예. 6개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마시는 거는 먹고 정리를 하시오. 이 양반이 이제 다 정말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정말 어디 흐름한 무슨 그 저게 초막집 같은 걸 하나 찾아서 그야말로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거 뭐 10년 20년을 까딱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자연과 굉장히 가까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에게 그만큼 체질적으로 강한 체질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 박사도 그런 환자가 있었죠. 예,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시죠. 이제 저도 이 자연의 힘, 그러니까 내 몸에 자연도 있지만 내 몸의 자연 치유력, 실질적으로 그것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그래. 환자들은 그 생각을 못 해요. 내가 내 병을 고친다 생각을 못 하고 예. 뭔가 약을 먹고 뭐 찍고 뭐 한약을 침을 맞아도 물론 도움을 주는 건데 실제로는 내 몸이 고쳐야 된다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시니까 97세 할머니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 아들이 70 중반인데 큰 걱정이 돼갖고 이제 어머니도 못 나올 것 같다. 97세니까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2주 만에 퇴원해가 나왔어요. 완치돼가. 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밀이 뭐냐니까 이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첫 번째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지금 97세니까 이제 2, 3년 지나면 100세인데. 아, 그럼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자연식 그다음 마음이 그래 편하고 그다음에는 생각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내 몸을 치료할 거야.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자식과 어머니를 보면서 느낀 것도 이제는 앞으로 진짜 어떤 병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방. 치료 시대는 점점 이제 이 한계가 있고 미국 그 독일 그 좋은 나라도 요번에 막 홀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죠. 한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예방 시대다. 어떻게 하면 걸리더라도 이겨내면 되니까요. 예. 뭐 걸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이겨내면 그거 할머니도 97세 할머니도 그래. 끄트하게 2주 만에 이겨낸다는 거기 마음에서 적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럴수록 내가 더 문제가 있는 습관을 바꾸고 내 몸에 있는 치유력을 내 몸에 있는 그 면역력을 하니까 할머니도 2주 만에 걸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생각도 바뀌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패턴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참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니까 자연의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 치유, 우리 몸에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박사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사람들 잘 몰라요. 뭐 약이라는 사람 먹고 뭘 해야지 이제 나누절로. 꼭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음식도 뭐 이걸 많이 먹어야 좋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 몸의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우리 자연의학이 근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자연의학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이 갖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 이 자연 치유력이 정말 이게 하나의 공명 현상이라고 잘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마 코로나에도 강하다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과 같이 오니까요. 자, 선생님들 저 혹시 이제 정말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또 이 세계인들을 향해서 이 자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한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예. 그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저는 면역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지금 감염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또 감염이 되더라도 뭐 그냥 약간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또 완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다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한국인들이 코로나19에 강한 이유도 나름의 한식과 건강 관리, 이 좀 별난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또 별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또 우리 또 자연에 또 자연식을 하고 자연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그런 특징이 코로나에 그나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예. 물론 아직은 또 부족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다음 편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진짜로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19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시를 받다가 이제는 WHO든 전 세계에서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나라가 실제로 극복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진단 키트부터 뭐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추적하고 뭐 사회 간접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요번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뭉치잖아요. 우리나라는 뭉쳐서 하나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극복을 했는데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문제가 생겼을 적에 중국의 중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발표는 좀 애매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그 무시하던 중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쩌면 의료적으로 볼 때는 뭐 전 세계 1위는 아니었지만은 요번에 한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15%가 한방을 이용했었어요. 요번에 코로나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했으면은 훨씬 한국의 한의학은 중국의 한의학보다 10배 우수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학을 통해서 국민 인식을 시켜서 우리가 진짜 뭐든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면은 진짜 K-메디 우리가 뭐 K-팝이라든가 뭐 한류, 뭐 한식도 있지만 한식 문화도 보급해야 되지만은 한국이 갖고 있는 자연학을 전 세계에서 알려서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인들이 싸우지 말고 진짜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경제도 살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저는 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자연의학을 우선 의사들 자신부터도 좀 이 소위 주류의학하는 서양 의사들도 좀 이해를 하고 한의사도 물론이고 의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환자들에게도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료 체계가 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이번 우리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좀 소개를 하면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소위 선진국들이 더 합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